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 같은 명칭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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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먼저 맹지현 전문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은 넓게 보험료는 낮게 보험 전문가 맹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맹지현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김기성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예기치 못할 앞날을 함께 지켜드릴 김기성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또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규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대째 보험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35년, 제가 10년, 도합 45년 보험의 역사가 바로 저입니다. 네, 보험의 역사라고 하시니까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부담이 높은 치료비 때문에 너무나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 오늘 맹지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비 걱정 많으시죠? 특히 수술 한 번 받으면 수백만 원은 훌쩍 나간 경우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수술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손해 안 보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감이 딱 오는 보험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은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간단한 질병들은 좀 실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수술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 하나만 해도 평균 2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무릎 인공관절, 디스크, 담낭 제거 수술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입원,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도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 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용종,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 간단한 수술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큰 수술 같은 경우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개용, 개복수를 동반한 수술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수술 한 건당 평균 비용은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입원, 검사, 마취 비용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 하나만 해도 총 비용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1,000만 원 이상 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술비 보험이 없다면 전부 내 돈으로 의료비 지출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 수술비 보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료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아무거나 가입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보상도 많고 보장 범위도 좀 넓어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삼아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술비 보험 가입 시 세 가지 핵심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술 분류 체계, 보험사마다 수술을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병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당연히 더 세분화된 상품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 상해 수술비 보상 금액이 작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으로 종수술비 특약이 있는데요. 종수술비는 회사의 상품에 따라 일부 다르며 1호종, 17종, 18종 이렇게 나뉘는데 관혈인지 비관혈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결정하지만 17종, 18종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와 다르게 비급여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경증 질환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은 1종, 건강검진 시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하시면 2종, 경증 질환에 해당되는 수술로 보시면 됩니다. 3호종 수술비는 3종 협심증 환자분들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5종은 개두술, 개복술처럼 중대 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2번 보장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험료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중요한데요. 특히 중대 수술일수록 최소 1,000만 원 이상 보장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복 보장 가능 여부. 수술비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각각 보험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한 번 수술을 했을 때 예를 들어 300만 원, 300만 원 따로 총 600만 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질병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종수술비까지 해서 총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엔대 수술비 이건 대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엔대 수술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엔대 수술비는 회사나 상품별로 82대 질병수술, 111대 질병수술, 142대 질병수술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N개의 질병에 따른 수술 시 보장한다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별로 지정한 N대 질병의 보장 항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되는 숫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특약 안에 담겨져 있는 질환 범위와 보장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이 많지만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종수술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엔대 수술비에 단독 가입하는 것보다 질병 종수술비와 함께 가입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개두술, 개복술, 암수술처럼 중대한 질환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백내장이라든지 충수염, 일상 다빈도 질환들도 수술 건수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의 영향을 진단비 보험에 비해 크게 받지 않고 드시는 약이나 질병이 있어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넓은 범위로 가져가며 고령자의 경우 병원에서 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나 체력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100세 만기보다 90세 만기로 가져가시면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중복으로 보장을 받게 되면 말씀드렸던 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전문가님 주변에 이 수술비 보험으로 실제로 보장을 받으셨던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제 주위에 청구를 통해서 보상받으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작년 2월쯤인데 그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담낭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 보험으로 엔대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를 합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실손보험까지 더해져 본인의 병원비 부담은 0원, 오히려 낸 돈이 받은 것보다 적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암 수술을 하셨는데 진단 초기에 제거 수술을 하실 때 받으시고 그 후에 다른 부위에 재발하셨을 때도 또 보상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작게 내셨지만 수술을 받고 작게는 300만 원대, 많게는 1000만 원대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는데요. 병원비, 입원비, 회복하시는 동안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득 손실까지 모두 커버가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그 수술비가 없었다면 자기는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땐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사례를 듣고 보니까 정말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든든한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이 수술비 보험 정말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가면 갈수록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질병상해 수술비, 질병상해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상해 수술비, 종합병원 질병상해 수술비가 있는데 그것들을 골고루 넣어드려서 고객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보장 범위도 빈틈이 없으시게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수술비 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어떻게 가입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수술 코드 기준이 너무 단순해서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안 나올 줄 알았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것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부족하거나 보장 범위에 빈틈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의 수술비 보험인데요. 지금 가입돼 있는 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받기도 하거든요. 꼭 반드시 지금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장 범위가 넓은지 보장 기간이나 그 보장의 만기, 갱신형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점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문가님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화재 보험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여러분은 이 화재에 대해서 잘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김기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H모탈 앞날을 함께 지켜드릴 보험 전문가 김기성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생계와 직결된 사업장 같은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필수적이고 정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화재보험 특약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분들 중 요식업장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알짜 팁까지 들고 왔으니 메모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화재라고 하면 당장 나에게 닥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미리 좀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화재보험 특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설마 나한테? 라는 방심한 생각으로 특약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부분의 보험 청구까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분쟁마저 발생한다면 처한 현실의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적 상황마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 청구 문제로 또 어려움이 더해진다면 진짜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들을 좀 더 꼼꼼하게 알고 가입을 해야 더 큰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요. 화재는 예후 상황조차 전망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 또는 가입되어 계신 분들까지 내가 제대로 된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청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화재보험 특약은 어떤 걸까요? 네, 일반 화재보험은 상업용 재산을 보호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재산을 보장한다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주택화재보험 관련하여 이야기 드릴 텐데요. 우선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인테리어, 나의 재산이 화재로 인해 모두 손상이 되고 집이 전소되거나 주변 일대까지 피해를 입었을 때 들어가는 수리비용, 배상비용, 법적 비용 등 문제가 많겠죠. 이럴 때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택화재보험 특약 내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이 나면 건물과 건물에 있는 시설이 타버리거나 손상이 되어버려서 대부분 복구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때 화재 피해 복구 특약이 있다면 주택, 상업용 건물,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리비용, 대체비용 등 복구 비용에 관련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화재 피해 복구 특약 이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산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보상 범위 그리고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화재로 인한 부분적인 피해를 입었는가 아니면 전부 불에 타 전소가 되었는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될 수 있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인가 실수 혹은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가에 따라 보상 여부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또는 화재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보상에 제한이 걸 수 있고요. 일부 보험은 실제 복구 비용이 아닌 비율 보상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화재가 나면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집기, 휴대폰이나 가전, 가구, 의류 등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다 타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재산들이 불에 탔을 때도 도움이 될 만한 특약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가재 도구 및 가구 피해 특약인데요. 큰돈 들여 구매한 가전제품과 가구들 이외에도 보석, 귀중품 같은 물건들 또한 보상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가입한다면 주택 내 중요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특약만 잘 준비하더라도 좀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소개해주실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의 재산은 지켜냈으니 주변 일대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론 배상해야겠죠. 지금 소개해드릴 특약은 화재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필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가입 시 소송 비용 혹은 치료 비용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특약입니다. 실제로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듯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웃과 타인의 삶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필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배상 책임 특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화재가 일어난 이후의 일상,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특약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사고, 건국 이래 단일 산불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명, 재산 피해 또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께서 산불 피해 모금 운동에 후원하여 피해 상황에 힘을 좀 모았었죠. 참고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재민 분들께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시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입니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법적 책임 발생 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소방지원 비용 및 구호활동 비용 또는 임시거주시설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소방활동 관련 특약 내용에는 소방차가 출동하여서 진화 작업을 수행할 때의 비용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거나 벽이 부서져서 이를 복구해야 하는 비용 등 소방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소방활동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소방활동 특약이 있다면 부담을 덜 수가 있고요. 구호 및 임시거주 관련 특약 내용에는 화재 이후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긴급 지원 물품과 긴급 구호 활동 비용까지 즉각적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돕는 특약도 화재보험에 포함이 되니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특약들이 또 화재 보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법한 특약들도 있을까요? 혹시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면 아직 완전하지 않는 설비와 구조물로 인하여 누수 또한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누수 특약까지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특약들 정말 필수적인 특약들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또 화재보험 준비할 때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일반 화재보험 특약 중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약 내용입니다. 소방청 통계 25년도 음식점 발화 요인 현황 자료를 보시면요.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분들 좀 많으시죠. 사업체 운영 중에 주방기기나 전기시설, 기계설비에 결함이 생겨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장의 생계와 복합적인 피해 손실 등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선 불에 타버린 시설과 식재료의 피해, 이웃 업장에 대한 법적 책임, 그리고 사업 중단 시 생기는 금전적 손실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 화재보험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의 영업장, 이 공장, 사무실, 매장과 같은 내 영역에서 생계와 직결된 공간을 한순간에 잃게 되면 정말 막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렇게 화재보험을 잘 준비해 두셔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특약들 준비해야 좋을까요?
자, 제일 먼저 시설 및 재산 종합 특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손실된 사업체 시설과 전체적인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 시 도난, 그리고 누수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장 내용인데요. 건물과 시설, 비즈니스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특약이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특약 내용입니다. 복구 비용이나 임시 운영 비용, 영업 중단 손실 비용 등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도난, 사고,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후에는 영업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영업 손실로 받을 금전적 피해는 정말 힘이 드실 텐데요. 이럴 때 영업 손실에 대해 보장하는 영업 손실 BI 특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화재나 자연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수익의 손실과 직원 급여, 운영 고정 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주는 특약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특약들은요,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두 특약 모두 보상 한도는 보험 계약 시에 정해집니다. 사업체의 규모, 위험 수준, 보험 상품 내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 한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사업체의 가치와 사업시설의 가치, 재고 및 상품의 가치, 사용하는 가전, 가구의 가치에 따라 고려하셔서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손실 보장 특약 같은 경우 영업 중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매출 손실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상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 계약 시 12개월 정도를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한 상황과 계약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혹시 고객이나 이웃 업장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걸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을까요? 주택화재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상 책임 특약 내용 기억하시나요? 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본인 사업체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배상 혹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업종과 사업체 형태에 따라 보장 범위는 상이할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배상 책임 특약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업체 운영 시 준비해야 할 특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사실 화재보험에는 꼭 화재로 일어난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된 특약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좀 알고 계실까요? 특히 음식점이나 요식업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팁이 되는 화재보험 관련 보장 내용 소개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식업 종사자분들 꼭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제가 드릴 특약 팁은요.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보장입니다. 화재보험의 음식물이라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란 요식업 중에서 판매한 음식을 원인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보편적인 예시로 첫 번째, 음식이 부패했거나 세균에 오염되어서 우리 고객님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 식중독 관련하여 보장을 하고요. 두 번째, 머리카락, 벌레, 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가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물질 혼입 보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성분이 포시되지 않아 고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내용도 보상하고요. 네 번째, 이 외에 제공된 음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기타 음식 관련 사고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보장이 가능하며 한 사고당 최대 보장 금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비용은 업종, 매출 규모, 음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리면서요. 음식물 이외에 다양하고 새로운 특약 내용도 화재보험에 숨어 있으니 알아보시면 순탄한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 배상 책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대비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작은 불씨라도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연의 힘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전달해지기 바라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재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만큼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주택 혹은 상업적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각 보험사마다 특약의 종류,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에 관련 세부사항과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해야 하고요. 또한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 금액, 보험료 등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보험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정말 유익한 내용 함께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오해와 편견을 좀 바로잡고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셀프 질문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꿀팁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이라니 너무나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오해들을 많이 겪어보셨다고요.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10년간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마주한 오해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간병인 보험은 노인들만 가입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빈도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절대 다수일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58.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1.3%가 60세 미만의 젊은 층이고요. 그리고 사적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율은 60세 이상이 75%, 60세 미만은 25%였습니다. 네, 젊은 환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층은 간병을 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25%는 간병인을 고용을 했지만 그 외 환자들 대부분들은 가족 간병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극소수만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도 간병인의 활용은 높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두 번째 오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건강한데 왜 간병인이 필요하지? 건강하다는 말이 꼭 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운동과 각종 영양제를 챙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질병이 나이와 사람을 가리면서 찾아오진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요. 게다가 상품 특성상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플 때는 보험이 필요하지만 가입이 그때는 어려운 게 바로 보험이죠. 네, 건강할 때 준비하시면은 착한 금액으로 좋은 상품 선택이 가능하지만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하면은 선택지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까지 두루두루 사용하실 보험인데 좋은 걸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럼 세 번째 오해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만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냐? 네, 간병은 당연히 가족들이 해준다라는 마인드인데요. 대체로 간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호와 간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네, 진행자님께서는 간호와 간병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정확하게 구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간호는 의료 행위, 그리고 간병은 병수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구분이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사전적 의미의 간호는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간병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실제로 고난도의 노동 행위가 수반됩니다. 간호와 간병의 공통점은 전문 직업이 있다는 거고요. 간호사와 간병인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옆에서 병수발을 드는 행위를 간병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호도 간병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내가 만약 쓰러진다면 간병을 해줄 가족이 있다. 네, 만약 진행자님이 쓰러지신다면은 가족 중에 간병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노쇠하셨고요. 자녀분들은 어립니다. 자녀분들이 컸다고 하더라도 성별이 다르다면은 부탁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 역시 남은 가족과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병은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자, 저는 압도적인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가족들 입장에서도 전문 간병인을 편하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즉, 간병인의 문제는 돈 문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재력이 있다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 간병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지면서 3년 병수발에 효부 없다는 말이 생겨난 거죠. 네, 맞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최근 간병인 시세를 알고 있다. 아마 간병업계 종사자 또는 최근까지 이용해 보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25년도 2월 기준 간병인 시세인데요. 요즘 간병인 시세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종일 간병의 15만 원 수준이고요. 거동이 안 되는 특수 환자는 여기서 더 주셔야 됩니다. 평균치를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 1년 내내 간병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약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주휴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식대나 명절 상여는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간병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들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죠? 진행자님도 실손보험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저도 아주 좋은 보험으로 오래전에 가입해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안 나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의료비의 줄임말인데 간병은 아직까지 의료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손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살짝 두려운데 지금 간병에 대한 부분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간병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제 환자의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병원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안타깝지만 아직 10년도 안 된 서비스라서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33% 정도만 도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 도입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남는 병실이 있어야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내가 원할 때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네요. 네, 간병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안 되고 건강보험에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간병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돈이 진짜 많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보험이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간병인 보험이 실손보험 다음으로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든 사고를 당하든 질병과 사고가 시기를 정하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 바로 우리 모두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네요.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이 간병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용일당과 직접 지원. 가장 보편적인 게 1번 사용일당입니다.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구해서 사용 후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180일 이하, 181일 이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사용한 간병인 일당에 따라서 하루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이 지급이 되며 요양병원 같은 곳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설간병인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장점은 입원비 보험처럼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젊어서 가입을 해두면은 납입이 끝난 노후에는 간병인을 활용한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네, 젊어서부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보험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네, 사소한 단점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해야 될 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간병인을 구하기와 보험금 청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간병인 구인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간병을 할 때는 어플도 없어서 같은 병동의 선배 환자분 또는 선배 보호자분한테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구해야 됐거든요. 간병인을 이제 구했다면 급여를 지급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개인 간병은 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일주일간 휴일 없이 일했다면 하루치의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와 같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은 사고증명서 부분은 보험에서 발급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네.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고요. 영수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병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역시 적법한 간병인을 고용했는지 여부 때문에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 간병인이나 쓰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기 청구할 수도 있는 서류는 대체 뭘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4번 항목은 올해부터 추가된 항목입니다. 이게 신설되기 전까지는 꼼수 간병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약관상의 허점이 많이 보완이 돼서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숨겨진 꿀팁입니다. 25년도 이전에 가입한 간병인 보험은 약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 보험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꼼수를 활용해라가 아니라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소비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4년도까지 가입된 간병인 보험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용 일당의 경우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고 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나 어플 사용에 어려움이 적은 그런 젊은 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직접 지원, 이건 어떤 분들께 좀 유리할까요? 네, 일단 상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보험사에 며칠 뒤 입원인데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화로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지만 직접 지원은 정해진 서비스로 받습니다. 간병인 관련된 비용은 전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주유수당 같은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형태로 세트 구성이 되는데요. 180일 이하, 180일 이상,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또는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고요. 간호간병 서비스는 이제 하루에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뜻 보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해 보이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회사 선택지가 너무 적습니다.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회사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치명적으로 오직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갱신형을 채택한 건데요. 그나마 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재조정되니 감안할 만합니다. 갱신형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납입니다. 즉 보험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죠. 납입의 만기가 없기 때문에 노후까지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상품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이 장점과 단점 중 어디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단점의 기준을 맞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신도 없고 주변을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점을 놓치기가 쉬운데 내가 어떤 단점을 무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구하고 청구해야 되지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갱신형이지만 전화 한 통으로 구인이 끝나고 교체도 전화 한 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10년 갱신이라도 그 안에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행자님께서는 가입하신다면 두 상품 중에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저는 서류 준비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은 직접 지원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보시듯이 이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죠? 이렇듯 각 상품별로 장단점을 알아보면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간병인은 다 큰 성인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전문 직업인의 영역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은 간병을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력이든 경쟁력이든 연간 간병비가 5,400이 육박하지만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간병인 보험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나이와 가족 형태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중요한 보험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오늘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해주는 사용일당, 정해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직접 지원. 각각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된다면 주변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찾아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